아이고, 소리가 큽니다. 리코딩 한다고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아, 선생님 이거 다 올려놨는데 없어졌네. 단원평가 찾겠습니다. 아니네. 실력 탄탄 아니고, 단원평가 여기 있다. 자, 여기는 56쪽입니다. 56쪽에서 60쪽이 숙제였는데, 뭐 숙제까지 안 내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잘 따라온다면. 자,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골라보자. 선생님 펜도 안 꺼내고 막 혼자 이러고 있었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세포벽, 모든 세포가 세포벽이 있다? 뭐 그렇지 않잖아요. 자, 동물 세포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지. 얘네가 일정하다 이거지. 식물 세포가 일정하잖아요. 야, 너네 거는 이게 잘 보인다. 다른 애들은 2학년, 3학년 거는 요런 게 안 보여. 이렇게 흐리게 나와. 너 거만 잘 보이지? 너무 좋은데? 아무튼 잘 보여서 좋은데요. 자,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옳지 않은 거. 세포의 모양을 C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아니지. 이지, 이. 세포 벽이 그 식물 세포가 이렇게 좀 단단하게 생겼잖아요. 가만히 있잖아. 근데 걔네가 말랑이 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았을까? 자, 여기서 이제 요렇게 마이토콘드리아가 공통점이잖아요. 옳게 어진 것은. 그래서 여기 지금 니은 부분이 공통점이잖아. 그래서 니은의 핵이라던가 뭐 세포 막 이런 거 공통점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까지 공통점, 니은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이제 세포벽 있고 강합성 요건 식물세포만 있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입안의 상피세포는 동물세포, 얘는 식물세포, 요것만 뭐 알고 가면 되죠. 모두 핵이 있다. 괜찮죠? 나머지는 엉뚱한 말을 했어요. 간에 엽록체가 있다는 거는 광합성을 한다는 건데, 동물세포는 엽록체 없습니다. 광합성 안 하고. 이게 완전 바뀌었죠. 동물, 있고 없고. 이게 이제 반대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세포막이 있고, 얘는 없진 않지. 있긴 있죠. 세포벽도 있고, 세포막도 있고. 뭐 치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식물에서는 세포 조직계가 이제 식물에만 있어요. 개체, 이렇게. 기관계가 없지, 얘는 식물세포는. 자, 동물세포에서는 세포 조직, 기관계. 그러니까 조직계가 없어. 그지? 그래서 요렇게 지금 메모를 요렇게 해놓으면 돼요. 혹시 틀렸을 때는 요렇게 메모를 하면서 보시고 공통 구성 단계는 요렇다. 조직이 있고 기관이 있고 그래 요렇게가 공통이지 공통. 이제 나머지는 여기만 이제 동물계는 기관계만 있고 뭐 요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원래 순서로 돌아가면 얘만 요쪽으로 오면 돼. 그지? 요거. 자, 그 다음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관련 기능을 하는 B가 모여서 C가 된다. 요거는 괜찮은데. 네, 특정한 기능을 쓰는 기관이 되는 거는 요거는 D다. C단계, 기관계에서 식물에 기관계 없죠. 그 다음에 D가 조직이었잖아. 조직계 아니고 조직이지. 그래서 요렇게 나열하면 된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물의 구성 단계는 뭐냐면은 조직계가 모여 그러면 기관이지. 요것만 탁 뽑아도 그지? 자, 8번으로 갈게요. 옳지 않은 것은. 자, 같은 종류야. 그런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한 정도는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 해야지, 미친다. 그쵸?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종류가 세 종류예요. 20개인데, 네 종류고. 그럼 얘가 생물 다양성이 큰 거야. 그지? 나가 크다. 이렇게. 그 개체수가 더 많고, 개체수는 똑같았어요. 20개, 20개.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파악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변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얘네들 호흡 방법 달라. 맞아. 맞긴 맞는데, 변이랑은 상관없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다른 종류 생물이야. 변이는 같은 종류 생물 사이에서 뭔가 특징이 다를 때 이제 변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네들 같은 종류, 한 종류의 생물이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 설명으로 옳은 거, 예, 다 있죠. 한 종류였던 새들 사이에 변이가 있었고,
서로 다른 먹이 환경에 적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생물이 이렇게 다양해진 주요 원인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 단계에서 일단 요거는 항상 외우면서 가야 되고, 자, 하나의 목에 여러의 강, 이게 여기 왜 들냐면, 하나의 강 안에 이제 강이 더 큰 단계잖아요. 목이 여러 개가 포함된다. 이걸 바꿔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선생님이 책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워서 너무 좋아요. 2학년, 3학년 어려워가지고 설명이 엄청 길어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가 고양이보다 사람과 더 가깝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갈라지죠. 이렇게 다르죠, 얘는. 얘네 둘이든. 얘네들이 같은 목이잖아요. 여기까지도 같은데요. 척삭 동물문에서 만날지라도 뭐 여기 같을지라도 아무튼 여기서 지금 얘가 갈라졌어. 목에서 갈라졌어. 그래서 고양이랑 개랑이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렵고 헷갈리는데 잘 기억하세요. 미역은 식물이 아니에요. 뭐 줄기, 뿌리 이런 뿌리는 있는데 줄기까지는 있다고 봐야 되나? 이파리 아니야, 미역 쪽은 줄기 이파리가 이렇게 아무튼 원생생물계입니다. 좀 달라요. 자, 나머지들 이제 이렇게 단순한 애들이 원생생물계에 속해요. 집신벌레도요. 벌레 이러면은 동물 같잖아. 아니야. 벌레인데 동물이 아니에요. 알았죠? 요런 거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파리, 오늘 그 동물계, 배령군,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요렇게 잘 보시고 같은 특징을 나 지닌 생물, 같은 특징을 지닌 생물. 지금 얘가 이제 핵이 세포벽에 없다, 여러 개 이렇게 이런 건 전부 다 동물계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다른 생물을 뭐 먹이로 삼아 뭐 이러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요런 특징들을 잘 봐야 됩니다. 핵이 없다, 핵이 있다, 요렇게 이제 분류가 됐고, 광합성을 안 한다, 한다, 운동성 있다, 없다, 이렇게 분류가 쫘라락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푸른 곰팡이, 균사, 이쪽은 푸른 곰팡이, 이쪽이 미역, 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세 군데로 됐죠. 미역은 다, 푸른 곰팡이다, 호랑이 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핵이 있지만, 곰팡이는 균사로 돼 있고, 미역은 기관 발달 안 했죠. 식물부 이쪽 아니죠. 그리고 호랑이는 동물계니까 광합성 안 하고, 이렇게 분류가 짜라락 돼야 됩니다. 또 문제에서도 이렇게 분류해서 적어라 그랬죠. 자, 생물을 5단계로 분류했을 때 다 해서 지금 미역, 원생생물계잖아요. 이게 미역이잖아, 미역. 그러니까 원생생물계죠, 원생생물계인데, 광합성을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면 요거는 원생생물계에 대한 그런 풀이잖아요. 잘 보세요. 그래서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다. 잘 챙기세요. 이게 다세포도 있고 단세포도 있어. 그 다음에 버섯은 이 물이 아니야. 버섯은 균계야. 몸이 핵이 없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세포에는 세포벽이. 이거는 이제 핵 있어요. 원생생물계는 핵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진짜 많이 봤죠. 이게 핵 없고 얘가 핵이 있고, 핵이라고 했는데 핵이 없어. 뭐 이런 거. 자, 간은 광합성이 핵이 아니에요. 이거 있어요. 있어요. 염주말이 있어요. 염주말. 염주말.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생물 다양성이 이쪽이 크죠. 이게 맞죠? 이 간은 이제 쉽게 생태계 평형이 깨집니다. 그런데 이제 뒤지가 사라지면 다른 쥐를 먹어. 뒤지가 없으면 생쥐를 먹고 살아. 이쪽은 생존합니다. 모두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생물 다양성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혜택이 아닌 게 있어. 뭐 질병을 얻는데 뭔 혜택이야, 그치? 이런 거는 혜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감소시키는 원인이 아닌 거. 감소시키는 원인이 아닌, 이거는 보전하는 거지, 보전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인간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감소시키는.
이게 복원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냈으면은 감소시키지 않지. 이거는 엄청 좋은 거지. 이제 보전하는 거예요. 보전하는 거. 음, 보전하려고 하는 활동입니다. 자, 감소의 원인에 대한 대책이 아닌 거. 다 좋은 말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 지정하는 관계없다. 아닙니다. 이렇게 멸종 위기 생물을 지정해서 보호하면요. 남획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쉬웠다. 너무 쉬웠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세포의 구조를 요렇게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식물세포만 있는 거 요렇게. 그지? 어,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하고 세포벽은 E는 광합성 하는 부분이죠. 엽록체. 자, 27번. 메틸렌 블루 용액. 요건 좀 용액을, 이 염색액을 조금 외우면 너무 좋겠죠. 핵 염색해서 좀 뚜렷하게 관찰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자, 요쪽에서 이제 북극 여우는 기온이 낮은 환경에 적응해서 그런 거고요. 유리한 까닭, 귀가 작아, 몸집이 커. 귀가 작으면 이제 열 배출을 줄여주죠. 몸집이 크면은 이제 자기가 열 손실 뜨끈해가지고, 이렇게. 왜냐면은 이 얘가 표면적이, 이게 마른 애들이 표면적이 더 많습니다. 이런 걸 표면적이라고 하지. 얘는 이렇게 오동통통하고 이게 이렇게 짧아. 이게 좀 몸집에 비해서 짧아. 그러면은 이게 표면적이 오히려 줄어가지고 더 열 손실을 줄여준다고 하죠. 그래서 마른 애들이 더 추위를 잘 탈 수밖에 없어요. 표면적이 높아서 그래요. 자, 기본 단위. 종은 뭐냐?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해서 번식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공 수정 이런 거 안 해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호랑이가 사자 쪽에 더 가까워. 왜냐면 이렇게 봐봐, 이렇게. 사자랑 엮인 게 훨씬 많지. 표범 속부터 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같은 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다섯 단계로 식물계, 균계, 공통점.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자, 공통점은요, 둘 다 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 벽도 있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버섯도 식물 같잖아. 야채 코너에 팔잖아. 그런데 차이점은 이제 광합성을 해. 근데 버섯은 초록하지가 않지. 광합성 안 한다는 겁니다. 균계는 광합성을 안 해. 버섯을 자꾸 떠올려. 균계에 버섯이 있다. 그 균사로 되어 있어. 균사로 되어 있어. 버섯은. 그래서 걔네가 이 식물이 아니라는 거를 자꾸만 떠올려야 돼요. 자, 다양한 혜택. 생물에서 뭐 요런 거. 필요한 재료를 얻는다. 그 다음에 휴식과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이 된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한 두 장, 세 장 넘겨야 되네요. 세 장 넘기세요. 와. 요거 한 종만 할 거예요. 자, 온도와 입자에서요. 물질은요, 매우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직접 관찰이 어려워서 입자 모형으로 나타냅니다. 입자가 끊임없이 움직여.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입자 사이의 거리가 대체로 멉니다. 자, 온도는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냈죠.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입니다. 사실은 따뜻하다 이런 거 활발해. 얼마나 활발하냐 뭐 이런 겁니다. 자, 입자 움직임이라는 게 이 모든 고체 안에도 움직임이 있는데 느려서 그렇지 움직임이 있어요. 자, 아무튼 온도가 낮을수록 움직임이 둔하다. 온도가 높을수록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런 건 짝을 좀 잘 정하면 되겠죠. 자, 온도가 낮으면 서로 가까이 있어요. 온도가 낮을 때. 자, 온도가 높으면요, 멀어. 막 움직이느라고 아주 그냥 멀리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름 보여요? 주름이 많은 게 이제 움직임이 많은 거예요. 온도가 낮으면 둔하고 입자 사이에 촘촘하게 붙어 있어. 근데 얘네가 이제 온도가 높잖아요. 움직임이 활발하고 사이사이 거리가 조금 더 공간이 좀 더 많죠. 자, 열평형 보겠습니다. 자,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낮은 물체로 온도는 이동합니다. 물체가 열을 얻으면 온도가 높아지죠. 당연하죠.
근데 평형은 뭐냐? 평균 값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건 알았어. 그래서 결론이 뭐야? 온도가 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났어. 쭉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특징 보도록 하죠. 온도가 높으면 낮아지고 낮으면 높아지고 이거 뭐 당연한 얘기를 하죠. 평형에 도달하면 열평형에 도달하면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아.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다. 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1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1학기라 그런지 좀 당연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자, 열의 이동. 자, 움직임이 둔해져. 거리가 가까워져. 얘가 온도를 빼앗겼어. 온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얘는 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이제 거리가 좀 더 멀어지고 뭐 그래요. 자, 당연히 이 열을 잃으면서 얘한테 가니까 얻는 거죠. 이제 둔해지고 활발해지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임도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 사이의 거리도 똑같아지겠죠, 결국에는. 옆에까지 볼까요? 이거 학습지 하셔야 돼요. 자, 온도의 단위, 섭씨, 켈빈. 근데 이제 기준을 좀 알면 좋은데요. 어는 온도가 0도입니다. 끓는 온도가 100도. 자, 섭씨가 그래요. 절대 온도는요. 이거를 0K를 0K. 아, 여기 이게 이제 섭씨에서 이게 0K인데 왜 그러냐면은 입자의 움직임이 없다는 걸 이제 발견해요. 거의 모든 입자의 마이너스 273.15 정도 되면은 입자가 움직이질 않아. 너무 깡깡 얼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0K로 한대요. 0K. 이거 다정이가 좋아하는, 미안해. 가수 0K인데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경우, 이게 이제 가열할 때 당연히 활발해지잖아요. 두드리거나 튕겨. 이게 마찰열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입자 움직임이 활발해져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마찰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지 않았나? 아무튼, 자, 이동하는 열의 양이 열량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잠깐 전화를 받고 와야 돼가지고. 죄송해요. 자, 다시 가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거의 끝나가요. 자, 칼로리, 킬로칼로리, 이런 건데, 요거는 다음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자, 열 평형 현상을 이용하니, 이것도 은근히 가끔씩 물어봅니다. 접촉식 온도계라는 건 뭐예요? 이게 처음에 온도계 이렇게 그 수온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 교체로 된 거, 이렇게. 그리고 그 끼우면은, 겨드랑이에 끼우면 차갑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미지근해지면서 실제 온도가 이제 측정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에 넣어서 원래 차가웠던 걸 요렇게. 그러니까 목적은 있는데 열평형을 이용해서 조금 한동안 이렇게 접촉을 하거나 뭐 냉장고에 음식을 넣거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이제 중간 더 센 쪽으로 따라가는데 이제 냉장고는 이길 수가 없지. 음식이 이길 수가 없지. 그치? 근데 좀 더 그 열평형을 이용해서 사실 목적은 이제 뭔가 온도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온도를 유지하려고. 그래서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다. 좀 전에 배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 차이가 작아진다. 이동하는 열의 양도 당연히 작아지게 되겠죠. 이런 용어들도 좀 보시고. 그래가지고 여기 학습지를 완료해 주시고, 저기 페이지 67쪽까지 풀고, 요거는 선생님한테 답지로 저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